안녕하세요. AM성형외과 조윤기 원장입니다. 저번 시간에 짝눈, 겹주름, 소세지 눈, 그 다음에 졸린 눈, 이 네 가지 진단이 동시에 붙은 이제 환자 케이스를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. 오늘 또 동일하게 이 네 가지 진단이 똑같이 붙은 환자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20대 여자분이신데요. 이분은 이제 주로 쌍액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인데, 쌍액을 사용할 때는 라인이 좀 낮은 인라인으로 잡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제 높은 아웃라인으로 잡히는 걸 주소로 이제 내원하셨고, 본인이 원하시는 바는 쌍액을 잡았을 때 라인, 즉 좀 낮은 인라인, 좀 자연스러운 인라인을 원하셨거든요. 이 수술을 뭘 할지를 고민을 했어요. 이제 환자분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, 결론은 자연유착 매무법을 시행을 했습니다. 수술을 정하기 이제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절개법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거든요. 절개법을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, 첫 번째는 라인을 낮춰야 된다는 점이에요. 지금 현재 높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풀어주고 완화시켜주고, 이 아래쪽에 새로운 좀 강한 탄탄한 라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낮추는 측면에서 첫 번째 절개법을 좀 추천을 드렸었고, 두 번째는 겹주름 문제거든요. 겹주름이 있으면 아무래도 라인이 조금 약간 쉽게 풀리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라인을 좀 탄탄하고 강하게 잡아야 되는 측면에서 절개법을 추천드렸었고요. 세 번째는 눈매 교정 문제인데요. 물론 비절개 방식도 눈매 교정을 좀 교정을 할 수 있지만, 좀 지속성이라든지 강도 측면에서는 절개 눈매 교정이 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절개법을 당연히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절개법이 물론 100% 우위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추천되는 상태였고, 비절개법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어요. 비절개 방식도 나름의 결과를 충분히 이제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약간의 한계점들이 있었다. 비절개 방식의 한계점은 그럼 뭐냐? 절개법에 비해서 아무래도 라인의 강도라든지 이게 좀 약하다는 측면, 그래서 이제 재발이 어느 정도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, 환자 본인은 절개법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었고, 비절개 방식, 그러니까 매몰 방식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. 그래서 그 한계점들을 인정을 하고 이제 수술을 이제 비절개 방식으로 했던 케이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면, 라인의 높이가 높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주름이 관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리고 쌍꺼풀이라고 하기에는 이 강도가 조금 약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주름이란 표현을 썼는데, 높은 쌍꺼풀이 양쪽으로 약하게 걸려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라인의 형태 문제인데요. 많이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딱 봐도 아웃라인입니다. 그죠? 안쪽 시작점이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라인이 비교적 평행하게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서양인들한테 많이 관찰되는 라인인데, 우리 동양인들한테도 이렇게 저절로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비대칭 문제인데요. 우선 봤을 때는 라인 높이가 다르죠. 오른쪽 왼쪽 라인 높이가 다르고, 라인의 강도도 달라요. 왼쪽이 조금 더 약하게 걸려 있죠. 그리고 눈 뜨는 힘도 좀 달라요. 왼쪽이 조금 더 눈 뜨는 힘이 조금 더 약합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좌우의 안구의 위치, 구조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이 쌍꺼풀의 형태, 높이라든지 눈 뜨는 힘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오른쪽 왼쪽이 좀 다르게 관찰이 됩니다. 네 번째는 겹주름인데요. 겹주름이 그나마 제일 강한 선이 하나 있고요. 그 이외에 작은 선들이, 약한 선들이 여러 개 관찰이 됩니다. 그래서 겹주름도 관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전반적으로 좀 졸려 보인다는 거죠. 눈이 또렷하지 않고 좀 흐릿하게 눈이 좀 졸려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수술 전 눈 감은 사진이고요. 보시면 그냥 눈 떴을 때보다 여러 선들, 겹주름들이 더 잘 관찰되거든요. 그리고 이분이 쌍액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피부가 조금 늘어져 있어요. 쌍액을 오래 하게 되면 피부가 좀 약간 아토피 피부 같이 좀 이렇게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, 비교적 그래도 오래 한 것 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. 그리고 45도 측면 사진인데요. 아까 이제 정면 사진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. 높은 주름이 하나 관찰되고, 대신에 약합니다. 강도는 약하고, 그 아래쪽에 여러 겹주름들이 관찰됩니다. 눈이 또렷하지 않죠? 그냥 흐려 보입니다. 라인의 형태는 아웃라인 살짝 보이네요. 좌측 90도 사진도 같이 보시겠습니다. 검은 동자가 이제 다 오픈되지 않았죠? 그리고 이제 위에 겹주름들이 이렇게 관찰되면서 졸려 보이는 눈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.
그리고 약간 돌출안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돌출안이 있으면서 겹주름 그리고 높은 주름이 있으면 졸려 보이는 눈의 코스로 가게 됩니다. 술 후 6일째 심파 뽑은 직후 찍은 사진이고 정면 사진입니다. 6일째인데도 불구하고 붓기가 별로 적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. 높았던 아웃라인의 형태가 낮은 인라인의 형태로 바뀌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대칭성이나 이런 측면도 뭐 붓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괜찮은 편이거든요. 그 다음에 눈이 이제 졸려 보였던 눈이 그냥 지금 현재 붓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렷해 보이죠. 전반적으로 6일째 이제 상태치고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6일째 눈 감은 사진이고요. 비절개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냥 뚫었던 구멍들이 몇 군데 관찰이 되고, 그 다음에 작은 멍들이 조금 관찰됩니다. 45도 측면 사진인데요. 마찬가지로 라인 높이가 그냥 낮아졌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. 높았던 아웃라인이 낮은 인라인으로 바뀌었다. 눈이 또렷해 보인다. 90도 측면 사진인데요. 마찬가지로 높은 라인이 겹주름이 이렇게 관찰됐었는데 하나의 라인으로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눈이 또렷해 보이죠. 자,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. 한 달 조금 더 지난 사진인데, 환자분은 그냥 이제 본인이 원했던 이제 얇은 라인으로 이제 잘 나왔다고 만족을 하셨고, 물론 이거보다 조금은 더 얇아질 수 있겠는데 잠붓기가 빠지면, 근데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. 원래 붓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들이 바뀌었나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라인 높이죠. 라인 높이가 이제 원래는 수술 전에는 상당히 높았죠. 지금 현재는 이제 라인이 잘 낮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라인의 형태인데요. 수술 전에는 아웃라인이었죠. 시작점이 좀 확실하게 떨어진 아웃라인 형태였고, 수술 후에는 안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인라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인라인이 보통은 이제 한국 분들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라인이거든요. 세 번째는 비대칭 문제였는데요. 처음에는 라인 높이도 다르고, 라인의 강도도 다르고, 뭐 겹주름의 양상도 다르고,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, 지금 현재는 뭐 대칭성 측면에서 라인의 높이, 형태, 뭐 전반적인 느낌, 이 대칭성 측면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네 번째는 겹주름 문제죠. 겹주름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단일 하나의 라인으로 이제 또렷하게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졸려 보이던 이제 눈이 또렷하게 바뀌었다는 점이죠. 특히 좌측이 좀 눈두림도 약하고 좀 많이 흐릿했었는데 좌측도 또렷하게, 우측과 비교해봐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양쪽 모두 또렷하게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. 한 달째 눈 감은 사진인데요. 뭐 특별한 건 없고, 구멍 뚫었던 자리 붉은 느낌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데, 흉터의 형상, 색깔 이런 것들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코스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45도 측면 사진인데요. 마찬가지로 라인이 적당한 높이, 인라인 형태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눈이 또렷해 보이죠. 90도 측면 사진인데 마찬가지로 여러 겹주름이 관찰됐었고, 높은 라인이 관찰됐었는데 라인 높이가 잘 낮아졌고, 그 다음에 눈이 훨씬 또렷해 보인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진단이 복잡하더라도 때로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상당히 이제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. 정확한 진단의 바탕을 둔 정확한 예측, 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.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AM 성형외과 조영교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